되겠습니다. 이제 트랙터 10일이 되겠습니다. 10일이. 그래서 오늘은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이해예요. 그거가 좀 잘렸는데,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개념 및 수립 배경이에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개념.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복지 욕구와 지역사회의 특성 및 문제 조사, 분석한 결과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통해 해결을 지향하는 중장기적 계획이다. 보장 계획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들의 복지 욕구와 제도 및 각종 복지자원의 현황과 문제를 파악,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사회복지 정책 수립과 사회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이다. 주민의 복지 욕구 파악,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공급 체계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배경이 되겠습니다. 1. 이용자 중심 복지 서비스 제공 체제 마련. 2. 주민 참여 확산. 이용자의 권리의식 신장.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시행 의의와 기대 효과. 표 11-1을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시행 의의와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의의는 계획안을 통해 지지체 단위의 사회보장 수준과 변화 목표를 지역 주민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확인, 지방 자치 주도성 향상의 이제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필요로 하는 복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공, 민간,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토대의 마련, 합리적 사회보장 운영 기반 마련, 그 다음에 지자체의 특수성을 기초로 하되 국가정책 보편적 방향하는 지역 정책 설계, 국가사회보장사업 운영 효율화, 기관 기본 틀을 공유함으로써 지자체 간 상호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이해와 벤치마킹이죠. 상승 작용 기대 효과를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전국의 균형적 사회보장 추진 기대 효과, 이런 보건복지부의 하나의 자료로서 이제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계획 법적 근거예요.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한 법적 계획, 사회보장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 매년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중앙의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 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필요. 두 번째로는 복지 서비스 지역 간 차별화 필요. 3. 지자체의 계획 조정 기능 강화 필요. 계획 목적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지자체에 처해 있는 복지 환경과 활용 가능한 복지 자원을 고려,
지자체가 실시해야 할 복지 사업의 우선순위 및 목표 달성을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 목적의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계획의 성격, 실천 계획과 집행 계획이 있어요. 계획은 궁극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실천을 목적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지역복지의 추상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본 구상 또는 전략계획이 아니라 최일선 행정조직인 지자체에서 실제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라고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함. 3. 중단계 계획이에요. 두 번째는 시, 군, 구 및 시도 단위로 수립되고 있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계획 주기를 4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영국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3년 단위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종합계획이에요. 첫째,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한 계획 및 개별, 복지 대상, 집단별 계획을 모두 포함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사회복지 영역별 종합화뿐만 아니라 지역복지와 관련된 유관 분야까지를 함께 검토한다는 점에서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고유사업의 개발 및 추진계획이다. 지자체의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필요한 이유는 복지 욕구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 계획 집행되는 사업 외에 기초단체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을 주체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보장 계획의 이해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또 한 10분 정도 보여드리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들어보셨나요? 기존의 지역사회에서는 공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와 민간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존재하여 각각 전달되고 있었으나 이 두 가지 전달 체계 간의 협력 체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어 지역사회 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한계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신설되었습니다. 2000년 12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각 지역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설립되어 지역복지의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어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가 정비되었고 명칭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변경되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기능이 확대되고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 협력을 위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는 민간협력 기구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으로는 협치기능, 연계기능, 통합기능이 있습니다. 시, 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2항에 따라 심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따라 지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크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로 구분되며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한
단위별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관련 심의, 자문 중심으로 운영되며 실무협의체는 심의안건 사전검토, 실무분과 역할조정, 공동사업개발 및 정책화를 담당합니다. 실무분과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보장계획 모니터링 등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동협의체는 사각지대와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등의 지역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는 위원은 누구인지 그 특징과 역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는 성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대표성, 포괄성, 민주성을 원칙으로 구성합니다. 협의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시, 군구, 지역사회의 사회보장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이용자 대표,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를 망라하여 구성합니다. 또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합니다. 실무협의체는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체육, 관광, 경제단체, 지역 기반의 기업 등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관련된 영역의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포괄성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구성 주체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성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실무분과위원회 구성 형태는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게 대상별, 지역별, 기능별로 구성하며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연계 협력 및 실무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 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이 참여하도록 구성합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지원하는 지역의 공무원과 사무국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서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 지사협 담당 공무원 및 사무국 전담 인력의 행정 관련 업무 지원, 서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 개최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 복지재단과 함께 관련 인력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네트워크, 그리고 간담회를 지원합니다. 각 자치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 공무원은 사무국 관리 업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관련 업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위원회 관련 업무, 실무분과 총괄 업무, 구 동지사역 연합교육 및 워크숍 관련 업무, 자체사업 및 연계사업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 공무원의 경우 동지사역 운영계획 및 예산, 동지사역 위원관리, 동지사역연합회 운영관리, 동지사역별 회의 및 활동 모니터링, 동지사역별 추진실적 수합 및 제출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각 동주민센터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 공무원은 동지사역 위원관리, 동지사역 회의 운영, 동지사역 마을복지계획 사업 및 특화사업 추진, 동지사역 기금 및 사업비 운영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수행 역할을 위해 지자체 부조금 또는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유급 직원을 선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배치된 인력은 지사협 일반 행정 업무, 지사협 법정 역할 및 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보장기관 간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023년 9월 기준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에서 총 36명이 채용되어 있으며 전담 직원은 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업무 지원을 위해 지사협 소속으로 24개 자치구별 1명에서 3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얼마나 어디에 있을까요? 현재 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25개 자치구에서 4,18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425개 동에서 운영 중이며 8,861명의 복지기관 단체, 시설 종사자, 공무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우리 지역의 공무원과 민간기관, 그리고 주민이 함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서로 만나 이야기하고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만남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치구와 동해 지사협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확인해보세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복지 사각지대란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했음에도 현재 복지제도의 신청 기준에 맞지 않아 결국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우리 이웃을 뜻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찾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기능 중 하나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주변 이웃의 입장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웃이 오랫동안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것 같거나 재활용 쓰레기로 술병이 많이 쌓인 것을 보았다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월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각종 광고지가 현관문에 오랜 기간 계속 붙어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음료 배달원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객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째 배달음료가 쌓여 있거나 현관 주변, 문고리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먼지가 쌓여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집배원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종 고지서와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슈퍼와 편의점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술을 자주 사가는 손님을 발견하거나 평소 자주 오던 손님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면 위급 상황에 처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의학기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비 부담으로 병원 치료를 망설이고 정기적으로 약을 처방받던 분이 오시지 않는다면 위급 상황에 처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 혹은 고시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손님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숙박비를 몇 개월째 체납하고 집 청소를 하지 않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면 몸이 아프시거나 위급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유형별로 발견한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를 어디에 어떻게 알려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가 있습니다. 어디로 전화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두 번째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관을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친절한 상담과 복지 서비스 연계를 도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복지포털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서울복지포털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동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복지재단의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로 전화하는 방법입니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와 함께 가까운 이웃을 돌아보고 돌보는 따뜻한 마음을 실천해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이 지원 측에 대해서 많이 참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넘겨서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용자 중심 계획이에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 실천 계획, 집행 계획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지사업 집행 주체인 지자체가 계획 수립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 행정당국에 의한 일방적인 계획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주체가 계획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수립하는 이용자 중심의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의 수립, 집행, 사후평가 과정에서 주민을 비롯한 여러 지역복지 활동 주체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이념이에요. 인권의 존중. 두 번째, 삶의 질 향상의 사회적 연대. 3. 지역 특성의 중시. 4. 민관 협력과 주민 참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개요. 계획 수립의 실행 주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시군구의 해당 부서. 외부 전문기관, 욕구조사 등 일부 사업 참여 해당. 2. 계획 수립 책임.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시군구 지역의 복지사업을 중기적으로 계획하고 청사진을 마련하는 계획이므로 계획의 실효성을 위해서 중심적인 책임 행정기관 시군구가 책임을 지고 있다. 그 다음에 계획 및 목적 및 방향의 통합성, 중앙정부시, 시도 등으로 시작하여 상의 계획 사업을 고려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통합성이 이루어지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참여성, 주민, 시민의 참여 유도, 협력성, 지역의 사회복지 공급 주체로서의 공급, 민간 서비스 기관 간의 협력함. 그 다음에 계획 작성 및 원칙이에요. 참여의 원칙, 지역사회 참여. 2. 지역사회 원칙, 지역사 간의 차별화 및 다양화. 3. 과학성, 객관성의 원칙. 과학적 기초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목구구수로만 안 되고. 그 다음에 연속성 및 일관성 원칙. 연계와 조정. 연속성. 사회복지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죠. 실천성의 원칙. 행정, 재정 계획의 수립.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계획 작성에서 원칙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내용이에요.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수립을 할 때는 포함해야 할 내용, 복지 소요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계획 대책에 관한 사항, 인력 조직 및 조정 등 복지 재정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실천 체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 발전 방향, 사회보장계획 등 국가 시책에 부합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관련 계획과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종합계획적 성격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충되지 않도록 종합적 계획의 성격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복지 욕구와 자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지역 고유의 사업, 개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5번째, 지역사업과 보편사업 구분. 6. 지역사업은 보다 구체적인 실행을 계획 수립하고 있다. 7번, 사회계획 수립 방식은 투자자원 활동 성과에 대한 논리적 연결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한 방식이 즉 논리 모델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을 하고 있다. 변경.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변경 및 평가예요. 평가. 잘못된 거 있으면 우리가 평가해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보장계획 개발이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복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지역사회 복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변경 내용 후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조정 권고에 따른 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법령 위반 또는 국가 또는 시도 사회복지 시책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계획 조정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계획 내용이 행정구역과 지방생활구역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을 때, 계획 내용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음에도 당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거치지 않을 때, 계획의 내용이 현저한 불규정이 있을 때. 평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군구의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총괄평가는 4년 주기로 하되, 이는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진행, 지역사회 보장계획과 연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시행결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중간점검에서 과정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이익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지역사회 복지가 그냥 이렇게 세밀하게 계획하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행의 평가 기준이에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 내용의 충실성, 둘째, 시행 과정에서의 적정성, 셋째, 시행 결과의 목표 달성도가 있고, 넷째는 지역 주민 참여도와 만족도 등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거는 이해. 아까 본 내용에서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지역사회 보장 계획 방법이에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계획을 필요하고,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수급 조정과 안정적 공급이 위해서 필요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원화가 위해서 필요하고, 사회 구성원의 조달과 적정 분배가 필요해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 방법과 절차예요. 이 대목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절차에 있어서 계획 수립 설계 준비 단계,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 예산 확보 및 활용 계획 등을 총괄, 계획 수립 과정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계획 수립 과정의 전반적 기획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주체들이 논의해 나가는 것을 바람직하다. 이렇게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또 이 단계에서 복지 계획 수립 추진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시군구에서의 지원 방향, 협의체에서 사업 논의 방식, 지역 복지 전문가의 참여 범주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욕구 및 자원조사 실시, 지역사회 기초 분석 단계예요.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와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을 파악하는 기초단체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이므로 지역의 전문 연구기관이나 협의체 내 외부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며 시군구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시군구 자치단체는 지역과 관련된 이미 확보된 기초 자료를 제공해야 돼요. 연구원들에게. 그래야 그 참고 자료를 가지고 지역사회 보장 계획 절차를 수립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주민 욕구 조사 과정에서 협조 지원, 조사관의 역할, 공문 발송 등 이렇게 업무를 하는 거죠. 지역사회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사업 계획 단계. 각 분야별 사업계획을 지역복지협의체 실무 분과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이 단계에선 중요한 사항은 각 부분별 사업 우선순위 결정, 이 각 부분별 예산 흐름과 지역 욕구 간의 적절성 분석을 통하여 집중해야 할 주력 사업 선정, 사업별 부분 중기 계획 수립, 각 개별 사업별 세부 계획 수립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수렴 단계, 의견 수렴 단계.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지역에서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체 의견 수립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고,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절차를 거쳐 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지역의 의견 수립 과정은 복지 계획 홍보와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계가 되도록 하며 실행 단계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절차 중에서 이제 다섯 번째 심의 확정 보고서 확정 단계예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대표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을 심의하고 기간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6. 보고 제출 단계. 최종의 확정된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안을 시군구 등에게 보고하고 이후 시로 제출을 한다. 권고 시 조정사항 반영 최종 단계. 그래서 시도지사가 제시한 권고 조정사항을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반영하고 최종 계획안을 확정한다. 이렇게 일곱 번째가 확정 단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회보장 계획 수립 과정 및 평가 절차가 있어요.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에요. 아젠다라고 하죠. 아젠다, 의견, 이슈 이런 거를 이제 다 의견 수렴을 하는 거죠.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이상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지역복지협의체를 심의를 거친다. 의견 수렴이 된 과정을 시군구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시군구의 지역 보건 의료 계획과 연계를 한다. 연계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한다. 제출된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 종합 조정을 하고 또 사회복지위원회를 심의를 거친다. 이게 사회복지의 업무이기 때문에 시군구에는 다 사회복지위원회가 있고 행정복지센터에도 사회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시도 지역 보건의료기획과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보장기획을 시행하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기획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구성과 수립 방법이에요. 수립 방법, 지역사회 보장계획 구성.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구성 내용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무슨 군의 특성 및 각종 사회지표 분석, 무슨 군의 사회복지 소요 파악, 무슨 군의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 프로그램 현황 파악, 대상별 사회복지 수요 파악 및 공급 현황 점검, 무슨 군 지역 복지 사업의 추진 목표 설정. 이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걸 이렇게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향후 추진 실행 계획 마련. 그 다음에 조사 연구 방법이에요. 연구 방법. 연구를 과학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 방법도 필요한 겁니다. 무슨 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을 위한 사회 계획 모델과 시민 참여 모델을 연계시켜 적극 활동하는 방법을 이론적 모델을 활용한다. 기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주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사회 계획 모델의 주를 이루었으나 본 연구는 전문가의 전문성 바탕으로 한 사회 개혁 모델과 함께 지역사회 주민, 지역사회 복지기관 종사자, 대학 교수, 관련된 공무원 등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을 활발히 활용하는 시민 참여 모델이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 및 접근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그 연구의 방법을 얘기한 거죠. 본 연구는 전문성과 시민사회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참여복지 구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립 절차에 있어서 지역사회 보장 수립 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째 단계는 현황 진단이에요. 현황 진단, 조사, 그 다음에 사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인구 및 사회 경제적 특성을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민 생활 형태 및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지역사회 주요 문제와 잠재력 파악 및 사회복지 여기 사진 때문에 안 보이죠. 수 변화를 예측한다. 그 다음에 복지 공급 파악이에요. 무슨 군 복지정책 예산 현황 분석, 사회복지기관 현황 이용 실태, 공급 체계 및
자원 개발상의 문제점 파악. 둘째 단계에서는 방향 및 목표 설정이에요. 시군구 복지 정책 방향 설정. 시군구의 복지 수급 현황 진단에 근거하여 복지 정책 방향 지시. 부분별 목표 설정. 인구 지표 및 복지 수요 파악에 근거하여 복지 부분별 기본 정책 방향과 목표 지시. 세 번째, 정책 관련 마련.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서비스 수요, 정책 필요, 사업 내용, 규모, 추진 방법 지시, 정책 관련 마련,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입 필요 자원 지시. 사업 추진 기반 마련 방안이에요. 복지 관련 시설의 활용 및 설치, 민간 복지기관의 자원봉사, 재정 후원 등 활용 방안,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 및 인력 간 연계망 구성, 전달 체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한다. 추진 계획은 부분별, 연차별, 사업 유형별 세부 과제 제시를 한다. 기본 방향이에요. 기본 방향은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제4기 2019년에서 2020년 기획을 틀에 유지하되 본 구성은 논리성과 체계성, 이행력 제고, 이 사회보장급여에 충실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3.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연계체계 확립. 4.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보장계획 관리체계 수립. 5.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수립 주체인 시도와 시군구가 역할을 명확히 함. 6.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시행 과정에 있어 지자체 업무 부담을 완화한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시군구 지역사회 발전 지원 계획을 체계화한다. 8번째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과 연차별 시행 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 관련 체계의 마련. 그 다음에 시군구 명확화 및 미니얼 차별화. 11. 중앙 지자체 간 사회보장계획 연계 강화. 12번째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하.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제5기의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핵심 변화예요. 추진 전략, 광역 단위 지역사회 보장 균형 발전 계획 수립 체계화, 기본 계획, 시행 계획, 연계성 확보를 통한 이행력 제고, 지역사회 보장 계획 관리 체계 강화 및 행정 업무 분담 완화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4기에는 사회 보장 계획의 한계점을 이제 가 있고, 그 다음엔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개선 방안이에요. 한계점은 지역사회 보장 균형 발전 지원 계획에 미흡하다. 지역 보장급여법 45조에 따른 지역사회 보장 균형 발전 지원 계획이 미흡한 거. 여기에는 시군구 균형 발전 자원의 체계화 개선이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 및 추진 전략을 지자체 사회 보장 사업 균형 발전의 이원화. 또 한계점이 있고 한계점 3이 있고 한계점 4, 한계점 5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한 결과 개선 방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연차별 시행 계획은 지역사회 보장 계획 근거로 수립되기 전보다
별도의 계획처럼 수립이 되었다. 이에 지역사회 보장 계획과 연차별 시행 계획 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한계가 발생해서 개선은 기본 계획 근거하여 연차별 계획 수립, 기본 방향을 점검하여 측면에서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다 읽는 것보다 이제 한계점 3, 4, 5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한번 넘겨보시고, 또 제가 이제 제5기의 사회보장 계획의 핵심 변화예요. 제5기 사회보장 기대 효과. 첫째,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시행 과정에서 지자재 업무 분담 완화. 시도시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균형 발전 지원 역할 명확화. 지역사회 보장 계획 실효성 향상 및 관리 체계화. 네 번째, 복지부는 시도는 시군구를 지원하는 연계성 강화. 다섯째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과 연차별 시행 계획 간의 연계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인파워먼트를 기말고사에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강의를 2번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에 그 지역사회 사회체계 이론, 또 제가 다음 강의는 그걸 해서 올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기말고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오픈북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자기 실력으로 쓸 수 있도록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공부하라고 이렇게 강의도 2번씩 하고 여러분들에게 시험 범위도 먼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말고사는 절대 오픈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해서 쓸 수 있도록, 판사할 수 있도록 기말고사는 보겠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꼭 명확하게 아시고 기말고사 때는 이 시험에 대한 시험 문제는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시험 문제를 이게 이제 문제가 유출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교육부에서 알게 되면은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시험 문제 그대로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건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 모든 문제가 있으면 담당 교수한테 문의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드리고 이유를 가르쳐드리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교와 사회와는 다르니까 또 교육 문제는 교수가 하기 때문에 꼭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직접 전화 주시고 또 그 문자보다는 전화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그래야 의견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이제 교육적 목적이 되겠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도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의 문제는 조심해서 올리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하게 잘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협조하면 좋겠습니다. 강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는 기말고사 문제 부분을 다시 강의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